그러면 오늘 배운 거 3회차 우리 일일학습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봅시다. 매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죠?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 인지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7주 동안 한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들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33회차 벌써 11, 12 세 번째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항상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이 키워드와 키 센텐스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할까?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으로.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 계획이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로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 도시군관리 계획. 그러면 해당 그림책은 26페이지 펴봐야 되겠지? 26페이지 펴보면 빨리 펴.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건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겁니다. 26페이지 왼쪽 위에 초록색깔로 써 있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가운데 지구 단위 계획. 다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겠죠. 그리고 26페이지 왼쪽 위에 있듯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누가 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적으로 대도시 시장이 아니어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그 전부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다. 꼭 대도시 시장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왜?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 가능하다. 26페이지 왼쪽 위에 제가 아까 박스 쳐드렸어요. 아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자면 26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듯이 끝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지.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밥상 차릴 때 반드시 했어야 할 거. 뭐라 했냐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의 배치 규모. 동그라미 1번에 써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 한도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물론 뒤에 나오게 될 성장관리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은 아니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 필수사항이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30페이지 오른쪽 위에 볼까요? 30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제가 공동구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30페이지 왼쪽 위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보한 30페이지 왼쪽이 그 중에 유통공급시설에 보면 공동구라는 게 나오죠. everybody 유통공급시설. 근데 공동구는 30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정의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우리는 공동구라고 한다고 제가 30페이지 오른쪽 위에 1번에 써놨습니다. 오른쪽이 1번 써놨죠? 의에 대한 부분들 그 얘기고 또 너무 중요한 3번 거의 매년 나오는 거 그러면 공동구라는 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행자가 있다. 됐죠? 30페이지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30페이지라니까 그러면 도정택 시작 도정택이니까 택지개발지구죠. 택지개발지구 도정택 경공청 시작 도정택 경공청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의 시행자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봤을 때 봐봐요. 도, 정, 택 그리고 경, 공, 청 도정택 경공청의 시행자로서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시면서 뭐하죠? 메타인지 합시다. 우리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도 중요하죠. 네 번째는 31페이지 정원 가운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자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고
시행자가 누군지 보자. 근데 그 시행자 중에서 공공이 아닌 민간의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거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 이상 소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민간자, 이런 자를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공공의 자를 정할 때는 소유 동의권이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유임을 까먹지 마세요. 동의라고 하면 되게 헷갈려요.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2 이상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를 정하는 거지. 뭐 하려고 정해 안 그러면. 이해 가셨죠? 그거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3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실시 계획을 만든다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1페이지 오른쪽 위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었으면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행자라고 한다면 누구의 인가?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밖은 시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으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레귤러하지만 생각보다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생각보다. 다시 물어볼까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X.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루틴과 스토리를 알면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모르니까 자꾸 엄한 거에 속는 거야. 그렇죠? 그 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너무 중요한 거 32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당해 사업이 장기간 미집행됐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키센텐스 찾아야 돼.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2페이지 왼쪽 위에 예측해 보건대 열대치고 매수 청구를 물어보는구나. 뭐라고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거 아닙니까? 32 왼쪽 위에. 그럼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개인 토지, 건물, 정착물 포함해서 에 대하여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매수 청구 조문. 이 6번 지문은 정말 20번 넘게 나온 지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드시 챙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7번 지문도 아까 32 왼쪽 밑에 있듯이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하니까 다음 날이 있는 거죠. 그럼 읽어보면 도시계획설의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설 결정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20년만 보지 말고 효력을 잃는 거라 다음 날이 있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날 빼고 오답한 것만 몇 번인지 모르겠어.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하는 건 꼭 다음 날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3번, 6번, 7번이에요. 정말 잘 나오는 문제고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 얘기들. 그리고 8번부터는 3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3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봐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도시계획 사업에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라면 허가 안 받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원조문이거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일 때 허가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5가지 36페이지 가운데 건물에 가서 토를 몇 번 해? 더러워 죽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건 적치.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는 거지. 여기는 토지 형질 변경이야.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관자의 산속에 가서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조문대로 얘기하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원래 조문이야. 내가 짧아서 적칭이라고 쓴 것뿐이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맨 뒤에 바로 뒷페이지 해설이 있어. 뭐라고요? 그래서 내용에서 하고자 한다면 특별시의 경우는 특별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뭐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이게 원조문이에요, 원래. 이걸 제가 36 왼쪽에 그림으로 그려준 거야, 그렇게. 알겠죠? 뭐 이해했나 물어볼게. 봐봐.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고 한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아직 문제 안 끝났어. 뭐야 오늘.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 한다.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한다. 들고 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고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건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요. 다시 물어볼게.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자 한다.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한다. X. 얘를 믿어. 내가 알려주는 거라니까. 알았죠? 그 얘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에 정의에 대한 부분은 또 중요하니까 의의 좀 이해해 봅시다 이랬지.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이란 시작. 토지 형질 변경이란 이게 원조문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진짜 오타났다. 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토 땅 깎기, 성토 흙 쌓기, 정지 땅 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뭐라 불러?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이란 말을 쓰게 돼요. 한마디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부분에 제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직접 나온다기보다는 요 의미 좀 알자는 얘기야.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10번은 37페이지 오른쪽 위에를 보면 조건부와 이행보증금 지문을 낸 거야 제가. 3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를 보면 조건부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맨 위에 조건부와 이행보증금입니다. 봐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들어봅시다.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한 자 의견을 들어서 기반시설 설치, 그 다음에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11번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공공의 다음의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 공공단체는 지방공사 얘기하는 거라 설명드렸었고. 됐죠? 이게 원조문이에요. 이걸 이제 기본서로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일학습 확인하는 게 훨씬 빨라요.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12번은 요번에 지나간 32의 문제였었죠. 12번의 포인트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포인트. 그러면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뒷페이지에 정답 다 있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이 내용은 37 왼쪽 밑에 있죠. 처음이라 위치를 못 찾겠지. 37 왼쪽 밑에 있잖아. 성장관리 계획구역. 됐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13번은 39페이지 왼쪽 맨 위에. 13번은 39페이지 왼쪽 맨 위에. 제가 문제 풀 때 페이지를 불러주면 문제 앞에 적어두는 게 좋아. 그래야 찾을 때 편해. 이미 다 지났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한다. 39 왼쪽 위에 있고 이 문제가 바로 31회 때 기출문제였어요. 200은 기본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야. 그 넘는 것만 부과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3번에 있는 200만 제곱미터하고 13번에 있는 200하고 혼동하면 안 돼. 200만과 200은 천지 차이야 진짜. 알겠죠? 큰일 나. 그렇죠? 오해기들. 이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들 정리해서 또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요 복습 노트를 정말 매주 한 번은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를 정말 강조합니다. 다음 주는 도시개발법 배울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